안녕하세요. 저 우선 완전 CAD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제품 사진이긴 한데 우리가 CAD를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열 때 이제 마우스의 사용법을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달라서 이 마우스를 잘 못 움직인다면은 일하는데 되게 많이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마우스부터 좀 배워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웹서핑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거는 보통 이 왼쪽 마우스 요 버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버튼과 CAD에서는 이것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세 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때 훨씬 그 일에 대한 시너지가 좀 클 것 같고요. 우선은 이건 좀 연습을 하면은 좀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얘기했던 대로 안 되지? 뭐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우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어떤 객체를 CAD에서는 어떤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해요. 물론 객체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하나 찢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하나하나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드래그를 해요. 어쨌든 이것도 객체를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버튼이긴 해요. 드래그를 할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끝까지 만약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종료를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택되는 그 바운드리 안쪽으로 선택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마우스를 지금 눌러서 좀 아까 이 버튼을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종료를 여기로 잡는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선택 지금 제가 이 드래그를 한 모든 이런 포인트 여기에 있는 객체들이 다 안쪽으로 제가 선택한 요 부분의 안쪽으로 다 선택이 되는 그런 버튼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선택 버튼이고 한 개씩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래그를 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버튼이고 그리고 얘는 엔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터 대신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도 이 명령어가 다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얘는 이제 엔터 버튼인데 우리가 오른쪽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해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오른쪽 요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속도는 빨라요. 왜냐면 손가락이 익숙해진다면 훨씬 빨라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왼쪽 손으로는 보통 명령어를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이용할 때에 물론 요 부분도 이용을 할 거지만 스페이스바도 이용을 할 거고 명령어를 치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선택한 이후에 엔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버튼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우리가 요 휠이잖아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보통 위아래로 내리는 작업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엑셀 파일을 쉽게 열어볼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내리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요거를 사용을 했다면 그거 플러스 눌러서 이용하는 판을 통째로 움직인다?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이 휠을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CAD의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주고 이렇게 제가 이걸 선택한 객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판이 움직여요. 이 판이 움직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마우스를 먼저 이용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알려드릴 뭐 치수선 찍기라든지 객체를 선택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캐드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왼쪽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요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객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이 객체를 바로 클릭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은 제가 요 네모 하나를 만들었지만 이 객체 내에 무수한 어떠한 라인들이 있다면 이 드래그를 해서 모든 게 선택되는 거 아니면은 요거 하나만 선택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보여드렸던 거 마우스 휠 움직여 볼게요. 가운데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요 판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자주 쓰이는 거고 휠의 느낌은 지금 땡기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를 판을 못 움직이면은 작업할 때 분명히 불편하실 거예요. 판 움직이는 거 가운데 부분 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휠을 확장했다가 축소하는 거 그리고 해당 요 객체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치는 거 지금 제가 엔터의 기능을 하는 걸 쳤어요. 지금 이걸로 너 뭐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마우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걸로 어떠한 거를 하는지 지금 3개의 버튼의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캐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캐드 프로그램은 요새 뭐 AI처럼 얘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명령어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앞에 수식을 집어넣어서 얘가 더하기가 나오게 해줘, 빼기가 나오게 해줘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얘는 저랑 대화를 해요. 보시면 제가 이 객체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쉽게 말해서 나 움직이고 싶어 move라는 명령을 했어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말은 너 기준점을 지정을 할 거니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변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래. 요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변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예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디스턴스 말 그대로 거리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요 거리를 얼마큼 가냐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 객체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좀 아까 명령을 했던 대로 move 움직이는 걸로 move를 얘를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처럼 기준점 지정이나 변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변이 180 지금 180만큼 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지점으로 해서 180 움직였어요. 80이 움직였어요. 지금 보이셨어요? 움직이는 요 라인이 지금 요게 얼마큼 움직이냐 제가 요번에는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카피의 명령어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객체를 선택하고 카피에 대한 명령어를 지금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했고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변이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모드를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변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이로 나는 두 번째 지점을 1500으로 가고 싶어. 1500 간 지점으로 얘가 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종료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저랑 계속 얘기를 해요. 보시면 라인을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 라인이 나는 거는 점을 그리는 건데 제가 이 명령어를 쳤어요. L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점을 지정할래? 그러면 첫 번째 지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다음 점 지정 또는 각도, 길이, 명령 취소를 원해. 어떤 걸 할래? 다음 점 지정.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 종료할래? 각도를 줄래? 얼마만큼의 길이를 줄래? 다음 점 지정할래? 다음 점 지정. 이런 식으로 얘랑 계속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저한테 뭘 원하고 어떠한 명령어를 원하는지 이 명령어 창에서 뭐든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 창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어요. 종료. 더 이상은 그리지 않을 거야. 엔터. 끝.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이 그린 이러한 객체들을 움직일 수 있게 선택.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객체를 선택하는 건 마우스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찍어요. 그러면 이 객체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5개가 선택이 돼요. 이러한 객체의 개수까지 여기 명령어 창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 창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사실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중요하게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 작업하는 것보다 명령어랑 조금 더 친해져야 돼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조금 여기 확대하거나 명령어가 더 보이게 내가 아까 무슨 명령어를 쳤지? 하고 헷갈리면은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자주 보고 어떠한 명령어를 내가 제대로 쳤고 얘가 저한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요 명령어 창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 명령어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 마우스를 이게 선택이 가끔씩 좀 이상하게 될 때 있잖아요. 지금 뭐 사선으로 되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한번 찍고 누른 상태에서도 되네요. 누른 상태에서도 종료가 되고 대신에 마우스를 한번 더 눌러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 엔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얘를 너 뭐 할래 지금 했어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5객체로 뭐 하고 싶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로 할 거고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5,000 정도를 갔으면 좋겠어요. 5,000이 가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두 번째 지점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너 5,000만큼 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종료라고 해서 종료를 한 상태예요. 지금 물론 여기에 지금 객체에 대한 거리가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49985구로 5,000인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을 잘못 찍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준 건 5,000으로 해서 지금 치수문자가 계속 소수점까지 가는데 이 소수점은 제가 봤을 때의 설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 49985구로 아까 전에 줬던 5,000의 값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올림 해서 이런 부분 설정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000에 대해서 카피값이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만약에 물건이 여기 더 많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 복사를 하려면 얘 하나 선택하고 얘 하나 선택하고 얘 하나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수월하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우스 버튼과 그리고
CAD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지, 내가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한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어는 어렵지만 얘 나한테 뭐라는 거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실 필요 있다는 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변위에 대해서 얼만큼 가냐에 대해서 5천이라고 숫자를 지정을 해줬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뽑으면 돼요. 근데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뽑을 때 지금 요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뽑을 거에 대해서는 필요해요. 객체를 선택을 지금 완료를 했어요. 엔터 눌러볼게요. 기준점을 지정을 하고 나오죠. 기준점이 뭘까요? 어디를 붙잡고 복사를 하고 싶어? 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로 두면은 여기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점을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전에 했던 명령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엔터를 쳐서 명령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고요. 지금 여기 이 5개 객체에 대해서 복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객체는 선택이 완료가 됐고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눌러요. 기준점 어디 하고 싶니? 이번에는 여기로. 기준점 여기. 지금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시수선이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엔터. 카피로 해서 이번엔 요 객체로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이 객체를 해서 선택을 했고 엔터.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눌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점. 어디에다 복사하고 싶어? 얘가 저한테 어디에다가 어떻게 복사하고 싶어를 물었을 때 이번에는 변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요 마우스로 어디 지점을 찍어줬어요. 요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있는 명령어 창과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명령어도 너무 익숙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게 이제 필요 없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에 대한 개수라든지 지금 드래그를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개수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52개. 몇 개의 객체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여기 창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여기 이제 스냅이라는 거랑 직교라는 거랑 우리가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스냅과 직교가 뭔지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워볼 거예요. 지금 스냅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어디에 그냥 딱 찰칵하고 자석이 붙는 듯한 느낌. 우리가 이 자석처럼 스냅 단추라고 하죠. 그렇게 찰칵하고 붙는 느낌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하기보다는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기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직교가 있어요. 직교와 스냅. 요 두 가지는 명령어가 아닌 F3과 F8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F3을 누르는 게 뭐 10번, 100번 정말 많고, 그리고 직교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F3과 F8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CAD에는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먼저 이 두 개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어렵지 않은 직교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라인을 그릴 거예요. 명령어를 집어넣어줬어요. 라인이란 명령어 집어넣고, 제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건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점 지정했어요. 클릭해줬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다음 점 지정 또는 각도 주거나 길이 주거나 명령 취소. 여기서 단어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지금 이 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떠한 각도를 그릴 거니
길이는 몇 길이로 줄 거니? 아니면 너 그만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대답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라인을 그릴 거예요. 지금 라인을 그릴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각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각도로 해서 그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를 해주시고 다음 점 지정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직교에 대한 F8 요게 직교 단축키인데 직교에 대한 키는 먹이지 않은 상태예요. 요렇게 해서 사방팔방 360도 밑으로도 갈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45도 뭐 31도 이게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능해요. 하지만 F8키를 먹이면 90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요게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F8 이 직교를 키고 끄고 자주 사용하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F8 해제 하면은 얘 다 나와 있어요. 직교 모드를 켰다가 너 껐네 라고 해서 다 요거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와 있고 껐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직교를 키면 이렇게밖에 작업이 안 돼요. 잘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축키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자주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릴 때의 직교 모드 두 번째 점을 제가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다음 점 또 찍을래? 뭐 어떻게 할래? 그럼 이번에는 각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줘볼게요. 파이처럼. 네. 다음번에는 종료할 거야. 엔터 누르면은 다 자동으로 종료돼요. 그리고 지금 직교를 끄고 직교를 키고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F3 스냅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스냅은 말 그대로 스냅 단추처럼 가까이 가면 찰칵하고 붙는 느낌이 나는 작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요. 지금 F3이 지금 켜져 있어요. 지금 명령어에 해제했다가 켜져 있다가 다 나왔고요. 만약에 제가 라인을 그린다고 해서 L을 쳐요. 지금 요 빨간색 찌는 게 오브젝트 스냅에 켜져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켜져 있고 이게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인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을 그려줄 때 지금 요 빨간색 박스가 생기는 끝점이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객체 스냅에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라인을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최대한 확대해보면은 아까 전에 이 객체랑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냅을 키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스냅을 꺼볼게요. F3을 꺼보고 보시듯이 지금 오브젝트 스냅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라인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L을 찍어줄 건데 아무리 확대해도 박스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그려주면 돼요. 라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객체를 우리가 그릴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끝점 최대한 잡아서 끝냈어요. 저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완벽한 세모로 보이실 테지만 사실 확대하면은 이게 붙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붙어 있네요. 다행히. 지금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보면
종료 시점이 지금 따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도 멀쩡하잖아요. 그쵸? 같은 세모 다른 게 없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객체를 한꺼번에 뭐 묶어주는 그런 명령어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냅을 키고 작업을 해야지 끝선을 매금질이 돼요. 딱 맞게 어떠한 객체랑 같이 포인트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스냅을 켜서 F3 눌러가지고 그럼 스냅을 키면 어떤 게 편할까? 라서 작업을 해보면 지금 물론 끝점 잡기도 편해요. 끝점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게 스냅 이 오브젝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끝점, 네모난 거, 세모, 중간점, 중앙, 연장, 요게 이제 보이시죠? 지금 제가 걸어놓은 거는 4개가 걸려있어요. 아마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열었을 때 4개의 객체 프로그램, 4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게 얘기가 돼 있어요. 미리. 제가 따로 설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될 텐데, 요거 한번 어떻게 변하나 보여드릴게요. 끝점은 네모박스, 세모점은 중간점, 중앙은 동그라미, 그리고 연장은 점점점 이렇게 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요거 네모 세모 보여드렸잖아요. 뭐 네모도 똑같아요. 지금 뭐 네모를 그리는 것보다 라인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모를 그리는데 뭐 못생긴 네모지만 봐주세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끝점이라고 해서 네모 박스 떴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하나 더 그리고 싶은데 가운데 뭔가 그리고 싶어요. 지금 끝점이 아닌 중간점에 세모 뜨는 거 보이시죠? 중간점에 요게 떴어요. 보이시죠? 중간점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점이 지금 잠깐 사라졌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점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중간점 세모 보이시죠? 요런 부분으로 해서 객체 스냅이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세모까지 보여드렸어요. 서클로 한번 동그라미 한다면 라인을 잡을 때 요게 끝점이지만 요거 끝점을 빼고 하면 여기 아까의 동그라미가 뜨게 돼요. 라인을 잡을 때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객체 스냅을 원하시면 꺼도 되고 켜도 되고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설정하시면 안 되는 게 원치 않은 데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자주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객체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해서 설정 기본으로 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객체를 선택하면 원치 않은 데는 갖다 붙어 버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네모 끝점이면은 네모로 잡히고 중간점에다 잡을 거면 세모로 잡히고 원의 센터에 잡고 싶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런 형태가 변형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가운데 저 보이시죠?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뜬다는 게 요 선 자체가 완전 센터 가운데에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확대하면은 다를 수도 있겠네가 아니고 정확하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 라고 우리가 그 치수를 따로 알진 않더라도 얘가 어떻게든 정확하게 가운데에 박혀 있구나 아까 거기에서 동그라미 스냅이 있었지 라고 해갖고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만약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하나가 더 있었죠. 설정 중에서 뭐 연장선 제가 뭐 선을 그리고 싶은데 조인트 되는 부분 지금 이게 연장선이라고 잠시만요. 지금 이 연장이 될 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두색 뜨는 게 연장선이에요. 끝점.
교차점, 요런 게 지금 스냅으로 걸려 있어서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끝점, X점 떠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원하는 설정은 아니지만 끝점, X점 요걸로 해서 끝점으로 들어가 있네요. 교차점,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교차점 말 그대로 여기랑 여기랑 교차하는 점. 우리 스냅 하나 빼볼게요. 그러면 스냅을 빼보면 중간점을 빼볼게요. 중간점을 빼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간에 아까 전에 라인 하나 그려보면은 중간에 아무리 찾아도 중간점이 뜨지 않아요. 보이시죠? 끝점에 대한 설정만 돼 있어서 뜨지 않게 돼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끝점을 원해요. 끝점을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어떤 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라인을 그리고 싶어도 맨날 끝에만 뜨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서 선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 접어주고 연장 교차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기본값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수직 말 그대로 정말 딱 수직이 떨어졌을 때 그 점을 알려주는 거는 또 이렇게 생겼고, 근처점, 근처에 가서 점이 스냅처럼 딱하니 들러붙어요. 포인트가 어떤 객체를 그릴 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본값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데 붙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냅을 이용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 버튼의 단축키는 F3이다. F3인데 설정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F8 같은 경우에는 직교선인데 원하는 선, 원하는 객체 그릴 때 직교를 껐다 켰다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지 작업하기 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렸던 거, 요 명령어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때에 얘가 원하는 게 뭔지 해서 봐서 이 명령어 창에서 얘에 대한 니즈를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얘한테 줬을 때에 내가 move, copy, 뭐 지우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거 지울 거냐, 어디로 옮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값을 지정해 주지 못하면 이 명령어는 실행이 안 되는 명령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버튼 3개 알려드렸어요. 지금 엔터의 기능을 하는 마우스 맨 끝에 거,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지만 캐드에서는 어떤 객체를 선택할 때 이용을 한다는 거, 선택할 때 객체를 이용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이 버튼을 확대하거나 줄일 때 쓰지만 지금 이 부분에 판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눌러서 작업을 한다는 거. 지금 제가 그린 객체가 소소하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거는 크고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확대도 해야 되고 옮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우스 사용법 잘 알고 계셔야지 다음번에 다음번에 도면을 검토하실 때도 아마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연습해 오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평면도, 뭐, 여러 가지 도면에 대한 거, 어떠한 도면이 이 도면이 어떠한 도면이구나, 이 도면이 어떠한 도면이구나, 라고 다음번에는 연습해 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